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넷플릭스나 극장을 통해서 개봉이 확정이 되면 외국인들은 기대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콘텐츠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지난 한 해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학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수많은 한국 콘텐츠들은 넷플릭스 시청 순위 상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 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넷플릭스에 공개된 송혜교, 이도현, 임지연 등의 배우가 출연한 더 글로리는 지난해 12월 30일 공개 후 다음 날 바로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9위에 안착했고 이후 1월 1일 5위로 4계단이나 껑충 뛰어오르며 한국 콘텐츠의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여전히 얼마나 큰 인기를 얻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가를 꿈꾸던 한 여성이 고등학생 시절 학교폭력으로 자퇴한 다음 가해자의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그 아이의 담임교사로 부임의 복수를 벌이는 더 글로리는 송중기 주연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을 넘어서 한국 넷플릭스 순위 최상단을 기록했습니다. 2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페트롤에 따르면 더 글로리는 한국과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태국 등의 10개국에서 넷플릭스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미국, 홍콩,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등의 여러 국가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또한 현재 더 글로리는 시즌1이 끝이 났고 오는 3월 시즌2가 공개될 예정이며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커뮤니티에는 더 글로리 파트 1과 관련해 글이 올라왔고 무려 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이것은 너무 강렬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나를 너무 화나게 만들었어요. 복수를 기다릴 수 없어. 그것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에피소드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어둡고 폭력적이었어요. 그들은 강렬했고 그들이 복수를 위해 우리가 완전히 그녀의 편이 되기를 원했다면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다. 처음 몇 편에서 드라마를 의심했다. 하지만 방금 8편의 정주행을 마쳤어. 현재 시간은 새벽 4시야. 나는 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모른다. 추측할 수도 없다. 다음 시즌이 정말 기대된다. 나는 이 드라마 8편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느끼지 못했어. 엄청나게 시간이 빨리 갔다고. 도대체 3월까지 어떻게 기다리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외국인들은 더 글로리 파트 1이 너무나 인상 깊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댓글 반응처럼 다음 시즌을 간절히 기다리는 외국인들도 많았는데요. 더 글로리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에 공개된 한국 콘텐츠를 비롯해 디즈니, 애플TV 등에서 공개된 콘텐츠들 역시 외국인들은 항상 다음 에피소드가 나오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위트홈, 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 등에서도 이러한 댓글을 쉽게 볼 수 있었죠. 그만큼 한국 콘텐츠에 대한 외국인들의 기대감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외국인들의 기대와 한국 콘텐츠의 인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수치로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있는 회원의 60%가 한국 작품을 한 편 이상 시청했다고 합니다. 이는 넷플릭스가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넷플릭스는 지난해 12월 29일 올 한해 10대 주요 글로벌 하이라이트를 소개하면서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활약을 집중 조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1년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 열풍 이후 2022년에도 꾸준히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과 흥행이 이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넷플릭스 회원 10명 중 6명이 한국 콘텐츠를 최소 한 편 이상 시청했다고 하니 말다했죠. 그리고 오징어 게임은 여전히 시청시간 기준 역대 비영어 시리즈 부문 1위를 공고히 한 가운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지금 우리 학교는이 해당 부문에서 각각 4위와 6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1위, 지금 우리 학교는이 2위, 사내 맞선이 8위를 기록하면서 톱10에 무려 3개의 작품을 올렸습니다. 또한 영화 부문에서도 한국 콘텐츠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카터가 지난해 가장 많이 시청한 비영어권 영화 7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인기 있었던 한국 드라마는 이뿐만이 아니죠. 수리남, 25, 21, 우리들의 블루스 등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한국 콘텐츠는 한동안 한한령으로 한국 콘텐츠를 시청할 수 없었던 중국 내에서도 난리도 아닙니다.
최근 중국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빌리빌리는 지난달 8일 한국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를 정식 서비스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알리바바 그룹 산하의 OTT 플랫폼 유쿠가 또 다른 한국 드라마 25, 21를 정식 서비스했습니다. 이후 16일에는 힘센 여자 도봉순이 중국의 최대 OTT 플랫폼인 아이치이에서 공개됐습니다. 특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경우 지난 27일 빌리빌리에서 무려 평점 9.9점을 기록하면서 중국인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본 중국 시청자들은 24시간 보고 싶은 한국 드라마, 40대의 절친한 친구는 인생의 보약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저마다 드라마를 본 소감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인들 역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밤을 지샜다고 하는 반응이 흘러나오곤 했는데요. 이처럼 현재 한국 드라마는 한국 내에서는 물론이고 중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이를 특집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가디언은 특히 한국 영화에 대해서 1970년대 할리우드 주도의 영화 제작 방식을 기반으로 특색 있는 한국만의 영화 산업이 발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기사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미국 주류 영화가 침묵하는 주제를 뛰어난 현대적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냈으며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은 영어 작품이 아닌 드라마 최초로 세계 시청 1위를 차지하면서 넷플릭스의 모든 기존 기록을 깼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이렇듯 현재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 전반적인 미디어 산업은 어느덧 세계 시장의 선두에 서 있고 해외에서 가장 잘 팔리는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마블 영화나 아바타 같은 할리우드 작품이 공개된다는 소식이 있으면 기대하는 것처럼 외국인들은 넷플릭스나 영화관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공개된다는 소식이 있으면 기다려진다고 하는 것이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드라마는 세계의 뒤편에 서 있는 인기 없는 비주류 콘텐츠였지만 이제는 이렇게 세계 최고의 콘텐츠가 돼버렸다니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럼 지금부터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한국 콘텐츠의 인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지루하다가 갑자기 전개가 빨라지면서 급작스럽게 빨려 들어가고 맙니다. 심지어 보던 것을 중단할 수 없어요. 끝까지 봐야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게끔 합니다. 묘한 매력이 있어요. 한국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 한국에서도 미국처럼 일주일에 한두 편밖에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항상 한 편을 마무리할 때 아쉽게 끝이 난다. 그래서 고구마를 한 100개쯤은 먹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 하지만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면서 이제 날개를 단 거지. 이번 드라마는 송혜교가 정말 이를 갈고 나온 것 같은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어. 대작의 기운도 함께 말이야. 한국 드라마가 계속 흥할 수 있는 건 배우들의 연기력이 계속해서 늘어간다는 거야. 감정선도 훨씬 더 좋고 말이야. 정말 한국 드라마 재밌다 재밌어. 나는 거의 10년 전부터 그 겨울바람이 분다를 보고 한국 드라마에 빠졌어. 한국은 질적으로 뛰어난 쇼를 만들더라고. 재밌을 수밖에 없지. 한국 드라마를 보려거든 쿠팡 플레이나 넷플릭스, 티빙 등을 모조리 섞어서 봐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어. 미국이나 영국도 그렇지만 유독 한국 드라마는 굉장히 세밀하게 나눠져 있다는 거야. 한국 드라마를 잘 이해하려면 역사에 대해 좀 알아야 할 거야. IMF나 2002년 월드컵,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경험해야 한국 드라마가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야. 그런데 한국이 그런 사건들을 극복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 다른 나라의 콘텐츠에 비하면 한국 콘텐츠의 질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아. 물론 그 이유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좋아. 재밌어. 연달아 볼 수밖에 없어. 일단 한국 드라마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헤어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이 잘 나가고 있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야? 한국 쇼가 세계에서 인기가 있다니 다행이야. 한국 콘텐츠가 넷플릭스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겠지. 한국 쇼가 인기 있는 건 순수한 면이 남아있기 때문이야. 트랜스포머처럼 광고를 받기 시작하면 한국 콘텐츠도 순수한 면을 잃게 될 거고 꽤 힘든 나날이 될 거야. 나도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어. 드라마 피버가 중지된 후에 넷플릭스가 대체하게 된 거지. 그리고 넷플릭스는 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너무 좋아.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